66쪽에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에서,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를 의미해 주는 거냐?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자,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라는 말이야. 자, 2학년 때 우리 그 코일에서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었어. 요거 보이죠? 이게 2학년 때 배웠던 코일에서의 자기장 모습, 그죠?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우리 배웠었어. 그리고 자기장이 나가는 쪽은 자석으로 따지면 N극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쪽은 자석으로 따지면 S극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 자, 그런데 전류가 이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네. 그럼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키죠. 그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게 자기장 나가는 N극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2학년 때 배웠던 거는요,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은 반대야.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일 안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코일에서는요,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돼요.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도 전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랑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게 유도 전류가 형성될 때는요,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형성이 돼. 자, 요 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말. 자, 얘는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을 때는 검유계가 움직이잖아. 검유계는요,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러다가 자석이 가까이 와. 자, 코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 N극이 못 오게끔 하는 쪽으로 코일에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말이야. 자, N극이 가까이 오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무슨 극이 형성돼야 되느냐? 쟤를 밀어버려야 되니 N극이 형성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엄지손가락 N극 방향으로 대고 코일에서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돼.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흐르겠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오케이? N극 위에다 엄지손가락 대고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N극이 멀어지는 거야. 자, N극이 멀어지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돼. N극을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럼 위쪽에 S극이 생기는 거야. 이쪽이 N극이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대고 감싸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제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 검유계 반을 보세요. 검유계는 가운데를 가리켜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를 보는 거야. 자, 가까이 올 때는 오른쪽으로 갔어, 검유계가. 근데 멀어질 때는 왼쪽으로 가죠.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면 코일에서도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기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니? 자, 이렇게 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리 오거나 코일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줘야 돼. 근데 아무리 센 자석이라도 센 자석을 가만히 내버려뒀어. 그러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발전기죠. 발전기는 자, 회전 날개 보이죠? 날개 돌려. 그럼 여기 있는 코일이 돌아가지.
자,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돌아가도 코일 입장에선 자기장 변화가 있는 거야.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자기장 변화가 있지만 반대여도 자기장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발전기야. 그 도난 방지 장치 같은 거 마트 가면 하얀 기둥 같은 거 2개 이렇게 매대에 서 있잖아요. 그죠? 나가면 삑삑거리고 물건 들고 나가면. 자, 물건에 이제 뭘 해놓냐면 조그만 코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지나갈 때 그 코일이 지나가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보기 울리게끔. 너희들 쓰고 있는 교통카드 판독기도 카드 안에 코일이 있어요. 카드 안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코일과 칩이 있는 거야. 반도체 칩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칩에서 계산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이패스,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도 그렇고, 마이크. 자, 마이크도 막 말을 하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코일이 그 마이크나 스피커나 다 영구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안에 있는 코일이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거야. 센 말, 큰 소리로 하게 되면 크게 왔다 갔다 해. 작은 소리로 하면 조금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고음으로 하면 많이 떨리고, 저음으로 하면 적게 떨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흔들림을 전류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스피커로 보내가지고 다시 흔들림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야. 자,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이용하는데, 인덕션 레인지에 쓸 수 있는 냄비는 금속 냄비밖에 없지. 그래서 금속 냄비 위에다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러서 단계를 막 올리잖아? 그러면 그 코일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냄비에 맴돌이 전류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바닥에만 돌고 있는 전류가 생성이 돼. 그럼 그거에 의해서 충돌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야. 자, 뭐 금속 탄직이나 전자기타 등등도 다 이거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금속을 지나갈 때 삐빅거리게끔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죠. 자, 이게 발전기 구조예요. 자, 이 영구자석 사이에 회전이 될 수 있는 코일이 돌아가게끔 하면서 코일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조력 발전 막 다 있는데 기본 원리는 그거야. 터빈을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수력 발전은 물을 댐에다 가둬가지고서 높이를 만들죠. 그래서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화력 발전은 태워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가 다시 발전기를 돌리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전기를 얻고요. 풍력 발전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걸 보는데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쓰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전기가 다른 에너지로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해. 그냥 전기 꽂았더니 열나네요. 그럼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기 꽂았더니 빛나네요. 그럼 전기가 빛 에너지로, 소리 나네요. 소리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 체크해줘.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자, 반대로 핸드폰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개념 속소 한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오케이, 보자. 1번에 OXXX,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에 기억 디귿 리을, 4번에 전자기후도 역학적 전기, 5번에 니은 디귿 기억 미음. 오케이. 여기서 질문.
없니? 다음 페이지 가자. 솔직히 앞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뒤쪽 여기가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너희들 그저 오매 법칙 기억나니? 저거. 자, V가 뭐야? 그래, 써놔 빨리. 자,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저항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죠? 자, 전기 삼총사였죠. 전압은 V로 표시하고 전류는 I로 표시하고 저항은 R로 표시했죠. 단위를 뭘 썼니? 단위. 전압은 볼트를 썼고 전류는 암페어 썼고 저항은 ohm을 썼죠.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제 다시. 자, 그 다음에 ohm의 법칙 해가지고 예전에 했었던 거,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였죠. V는 IR. R은 I분의 V. 자, 전류는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고 전압과는 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자, 그럼 소비전력. 여기 소비전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전기도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기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여기 T가 시간이야. 오케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서 구해줍니다. 여기 지금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서 구해줍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V에 연결해가지고 2A가 흘렀어. 그리고 10초 동안 사용했대. 그러면 200줄의 에너지를 쓰는 전기기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여기 지금 자,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10V야. 그럼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르니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I는 R분의 V니까 2A가 흐를 거고, 자, 이때 이 전류를, 스위치를 10초 동안 내가 연결을 해놨어. 그럼 이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그거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한다고. 자, 전압 10V 곱하기 전류 2A 곱하기 시간 10초 이렇게 해서, 아, 얘는요 10초 동안에 200줄을 썼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0초 동안에 200줄 썼으면 1초당 몇 줄씩 썼단 얘기냐? 20줄씩 썼단 얘기죠. 10초 동안에 200줄이니까. 어떻게 계산이 지금? 200줄을 10초로 나눴지? 시간을 에너지로 나누는 거야. 자, 여기 VIT를 T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TT 사라지지. 그럼 뭐가 나와? V 곱하기 I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력이라는 말을 써. 자, 전력은 1초에 몇 줄 썼니를 얘기를 하는 거야. 1초에 몇 줄 썼니? 오케이?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씁니다. 이 전력은요, 소비 전력은 단위를 와트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너희들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서 전기 코너 가시게 되면은요, 전자 제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전구를 봐봐, 전구. 전구에는 와트수가 크게 써 있어. 뭐, 똑같은 LED 전구인데 얘는 5W, 10W, 8W, 15W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와트의 의미가 뭐냐? 이 전구는 꽂았을 때 1초당 5줄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밝은 전구를 사고 싶어. 그럼 어떠면 돼? 와트수가 큰 거를 쓰면 되는 거죠. 와트수가 큰 거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야. 물론 뭐 효율도 좋아야 되지만, 전기 에너지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와트수가 클수록 그만큼 밝기가 더 밝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와트 다시 한번 얘기하자.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리고 모든 전기기구에는 이게 몇 와트짜리인지가 꼭 써 있어. 꼭 써 있어, 이거는. 자, 그리고 1kW는 1000W. 이 kg라는 말이 나오면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세개 붙여주면 돼. 1kg은 1000g. 그죠? 1km는 1000m. 오케이? 자, 1kW는 1000W가 되는 거야. 자, 전력 구하는 식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구해요.
오케이?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그러면 와트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1와트라고 하는 건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소비 전력, 정격 전압이라는 말이 나와. 자, 정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정격 전압 소비 전력은 모든 전기기구에 꼭 기재를 해줘야 되는 값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220V에 50W라고 표시된 선풍기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몇 볼트를 쓰고 있니 지금? 220V 쓰고 있지. 자, 220V에 50W. 그러니까 이 선풍기는요, 220V에 꽂으면 50W의 전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표시를 한 거야. 나 220V에 꽂아달라고 정격 전압을 표시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220V에 꽂았을 때 55W야. 아니, 50W야. 만약에 110V에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압이 2분의 1로 줄죠. 자, 여기.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잖아. 220V에 꽂을 아이를 110V에 꽂으면 전압이 2분의 1로 줄어.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니까 전류도 2분의 1 줄어. 그럼 전력은 4분의 1로 줄게 돼. 반대로 220V에 꽂을 애를 440V에 꽂았어. 그럼 전압이 2배 커져. 그럼 전류도 2배 커져. 전력은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20V를 110V에 꽂아주면은 걔는 4분의 1로 전력이 줄어들어. 50W를, 즉 1초에 50줄 써야 될 애가 1초당 4분의 1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럼 제대로 돌지 못해. 반대로 전압을 2배로 높이잖아? 그럼 전력은 4배 커져. 4배도 빨리 돌겠지. 그걸 얘가 못 견디겠죠? 그래서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야. 불나거나. 자, 이렇게 220V에 꽂았을 때 1초에 50줄을 사용합니다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전력이야. 전력 무슨 개념인지 알겠니? 이해됐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력은 전기 에너지 얼마나 쓰냐를 표시한 것 뿐이야.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냥 간단히 그냥 전력이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자, 그런데 내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를 따져야 될 때요. 얼마나 썼느냐 따져야 될 때 우리가 쓰는 전기는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꽂아놓고 돌아가잖아. 그걸 어떻게 다 초당으로 계산을 해? 못하지? 그래서 그 양을 표시한 게 전력량이야. 어떻게 구했냐?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와트시야. 아워야 그거. 자, 여기서 시간은 아워예요. 1시간 2시간. 그거를 곱해주는 거야. 자, 전력량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와트시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에다가 아워를 곱해준 거야. 시간을 곱해준 거야. 이해되죠? 그럼 1와트시는 뭐냐? 1와트의 전력을 1시간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쉬워. 여기 정격 전압이 220V야. 정격 전류가 소비 전력이 44W야. 220V에 꽂았어요. 그리고 3시간을 썼대. 그러면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그냥 와트에다가 시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와트시 전력량이 나와. 이거 어디다 갖다 써먹냐면 우리 그 전기요금 계산할 때. 전기요금 계산할 때 막 초 단위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와트시 단위로 해가지고서는 와트시당 얼마, 킬로와트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해요. 여기서 말하는 킬로와트시는 역시 또 1킬로와트시는 1000와트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옆에 요것 좀 한번 써볼게. 자, 1와트시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죠. 그죠? 1와트시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야. 이거 좀 써놔야 돼. 자, 그러면 1시간은 몇 초? 3600초. 이거 써놔. 3600초. 그죠?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와트는 아까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얘기를 했죠? 1와트는 1V 곱하기 1A. 자, 그럼 이렇게 풀이해보니 이게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 시간이죠. 아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뭐의 식이야?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지. 즉 1와트시는요 3600줄의 에너지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나 가르쳐 주시는 분들 있으면 알고 계셔야 돼. 됐나?
자,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돼 있는데 전격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 마찰이나 공기전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자.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됐니? 이게 지금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올 텐데 아니다. 한꺼번에 다 하고 끝내고 계산하자. 자, 여기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건 어렵진 않아.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억나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지난주에 했었던 거.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공기의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여기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죠.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가지고 모두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었죠. 근데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저런 에너지들이 쉽게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된단 말이야. 자, 형광등은 전기 꽂았더니 빛 나오는 거고 광합성은 빛 쐬어줬더니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 결합에 의해 저장된 에너지. 음식물이라든가 뭐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화학 에너지에 속하는 것들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광합성 불꽃놀이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가 화합물을 태우는 거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자동차 연료 화학 에너지 석유 넣었더니만 열심히 달려가는 거고, 풍력발전 운동에는 전기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변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변환되는 에너지까지 다 합쳐보면 에너지는 전체 양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전체 에너지 양은 총량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 차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모든 에너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공이 여기서 땅 하면서 나중엔 어떻게 되겠어? 땅 하면서 멈추겠죠. 자, 처음에 위치 에너지 가졌는데 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네, 점점. 그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어. 그럼 위치 에너지 줄어드는 만큼 그 양만큼 다른 에너지로 변했다는 뜻이야. 충돌할 때의 소리나 열 에너지 형태로 변해서 날아가면 그 나머지가 다시 위치로 올라오는 이런 식이야. 알겠죠? 하지만 없어지는 애들까지 다 합쳐보면은 전체 양에는 변화가 없다. 자, 이 아이 미끄럼틀에서 내려와. 막 내려올 때 소리도 지르고, 그 다음 마찰로 인해서 열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저 밑에서의 운동 에너지 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리, 열, 운동 다 합친 값은 위치 에너지와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알겠죠? 자,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갔어. 마찰열로 나갔으면 걔 다시 잡아서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옆에 개념 쏙쏙을 또 역시 또 해보도록 하자. 개념 쏙쏙 해주세요. 오케이, 보자. 자, 6번에 5x, 7번에 16, 10, 20, 나. 8번에 250와트시, 9번에 위치, 열, 소리, 10번에 역학적. 오케이? 여기서 질문 먼저 가자. 질문 없니? 자니! 자, 다음 거 보자. 우리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해가지고, 이게 발전기 원리인데요. 자, 플라스틱 관에다가 코일 이렇게 감았어요. 그리고 사포로 이렇게, 끝을, 문지른 다음에, 거기 끝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은 거야. 자, 이 발광 다이오드는 요거예요.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전류가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흐르면은 그때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오면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이때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올 때는 그 불빛이 안 나오는 거야. 안에다가 이렇게 자석 넣고서는요 막 흔들어 주는 거지. 흔들어 주게 되면은 발광 다이오드 불빛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 왜 그러겠어? 자, 전류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왕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제 검유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저렇게 코일 연결해가지고선 검유계에다 연결했으면, 검유계는 가운데 바늘이 있다 그랬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려운 건 없죠. 자,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자, 보자. XOOX랑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검유계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거. 가까이 올 때 오른쪽이니까 멀리 가면 왼쪽이겠죠. 네, 이렇게. 자, 이제 뒤에 내신 쑥쑥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실력 탄탄까지 해가지고 74쪽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자. 뒤에 문제 한번 싹 다 풀어주세요. 얘들아, 19번까지 먼저 채점해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것도 다시 채점하자. 자, 먼저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옥진아, 빵차. 자, 여기서 질문. 6번까지 중에 질문. 먼저 모르겠으면 빨리 질문해. 틀린 거 질문 없어?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5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얘들아, 계산 문제 중에 질문. 11번. 5분 동안 사용했어. 자, 5분은 몇 초야? 우리 전기 에너지는 전력에다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880W짜리잖아. 그러니까 880W 곱하기 300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초에 880줄의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고 5분 동안 썼으니까 거기다가 300초를 곱해줘야지만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또 질문. 8번에 어? 디귿만? 디귿은 왜? 니은? 자, 그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죠.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질문.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17에 5번, 18에 3번, 19에 1번. 자, 여기서 질문 가자. 19번 또 18, 14 또 없니? 뭐 이렇게 질문들이 없어? 이거 다 천재야? 자,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여기 지금 1초에 100W시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텔레비전은 100W죠? 요 단위가 지금 틀렸지. 1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줘야지. 100W시는 뭔 의미야? 100W짜리를 1시간 썼어요 라는 그런 의미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정지해 있는 10kg 물체에 40N의 힘을 줘서 2m를 이동시켰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물체가 있는데 40N의 힘을 줘가지고 2m를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야, 그럼 이거 물체한테 한 일이 몇 줄이야? 일의 양. 일은 뭐 곱하기 뭐다?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럼 나는 얘한테 몇 줄의 일을 해줬니? 80줄의 일을 해줬죠.
그럼 얘는 여기서 8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3m/s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3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0에서 요 운동 에너지 값을 빼준 게, 자, 그 운동 에너지 값을 빼준 게 발생한 열의 양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서술형과 실력 탄탄도 마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서술형과 실력 탄탄도 마저 풀고, 다 푼 사람들은 뒤에 단원평가를 풀고 있으면 돼. 자, 보자. 요거 19번 보세요. 채점해 주시고. 됐니? 찬영아. 자, 19번 채점해 주고. 그 다음 20번. 오케이. 됐니? 그 다음 22번. 그 다음 23번. 8m/s. 다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에 나, 2번에 5번, 3번에 2번. 자, 여기서 이제 질문 가자. 자, 3번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처음에 이제 달려가고 있을 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요. 여기서는요, 높이도 있고 운동 속력도 있으니 운동과 위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서 빼주면은 중간에 사라진 열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 있어 100줄이었고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그래서 99줄. 됐니? 그래서 1줄이 줄었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1줄이 날아간 거예요. 또 질문? 없나? 오케이. 이제 단원평가 문제 싹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